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 작가 한강. 이제 한강 작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했죠. 하지만 한강 작가의 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 깊이와 진중한 무게 때문인지 섣불리 책을 읽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처음 한강 작가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분들까지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책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2021년에 나온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을 천천히 산책하듯 나눠볼게요.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정말 수많은 소설과 예술 작품들이 결국에는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의 수만큼 사랑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작별하지 않는다 속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글의 주인공은 소설가 경아입니다. 경아는 한강 작가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강 작가는 2014년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렸었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경아도 광주를 그린 소설을 쓰고 엄청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역사의 고통을 소설로 쓰고 난 후에도 경아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고통을 앓고 있었던 거죠. 특히 악몽을 반복해서 꾸는데 넓은 벌판에 검은 나무로 만든 묘지들이 있고 그 아래 뼈들이 물에 휩쓸려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길 침목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윈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한편 경아의 친구 인선이 등장하는데요. 인선은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입니다. 경아는 인선에게 이 꿈을 알려주며 실제로 이걸 다큐멘터리로 작업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던집니다. 인선은 제주도 출신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주도 옛집을 보수해서 혼자 살며 목공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알고 보니 인선이 목공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인선의 병원을 방문한 경아에게 인선은 제주도 자기 집에 가서 홀로 남은 3장의 새 한 마리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해요. 안 그럼 곧 죽는다고요. 터무니없는 부탁이지만 무엇에 이끌리듯 경아는 바로 눈보라치는 제주로 향하고요. 때마침 몰아친 폭설에 간신히 인선의 집을 겨우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 중반부를 넘어서 경아가 이 오래된 제주도 집에 도착한 후부터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분명 제주집에 혼자 왔던 경아에게 갑자기 인선이 찾아오거든요. 손가락이 멀쩡한 채로요. 어떻게 된 일인 건지는 잠시 접어둔 채로 계속해서 줄거리를 따라가 보기로 하죠. 인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래된 소지품들을 경아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부터 인선 어머니의 사연이 시작되죠. 제주도의 아픈 역사, 바로 제주 4.3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군경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때 국민학교 졸업반이던 엄마랑 17살 이모만 당숙내에 심부름을 가 있어서 그 일을 피했다고 엄마는 말했다.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한강 작가는 7년이 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아픈 역사, 제주 4.3을 정면으로 다룬 건데요. 제주 4.3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1947년, 우리 사회는 혼란 속에 있었고 갈라진 이념을 앞세워 폭력이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좌파에 동조한다며 구실을 만들어
제주도의 젊은 남성들을 잡아가거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등의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선의 어머니가 모아둔 편지와 자료, 신문 스크랩을 펴보며 인선은 경아에게 어머니 가족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어렸던 어머니는 오빠가 잡혀가고 생사도 알지 못하자 오빠의 흔적을 찾고자 육지로 돌아다닙니다. 제주도에서 잡혀갔던 남자들은 육지로 이송되어 감옥에 수감됐다가 광산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사실도 밝혀지지만 오빠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설가 경아는 인선이 들려주는 인선 어머니 정심과 그 가족 제주도 사람들의 비극을 들으며 깊이 슬픔을 통감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소설을 읽는 우리 역시 오빠를 찾아 평생을 헤매는 인선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인간을 그토록 잔인하게 만드는지, 또 그 폭력의 측면에서도 인류애를 잃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나는 야만과 존엄성 사이에 벌어진 틈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더듬어 찾고 싶었다. 작가는 한때 제주도에 잠시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제주도 돌담의 총탄 흔적을 가리키며 제주 4.3 때의 흔적이라고 담담히 알려주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도 안 된 일이니 흔적이 생생히 남아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픈 역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나마 알고 있었던 이들도 세상을 하나둘 떠나면서 빠르게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 작가는 그런 상처를 그냥 과거 속에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작별하지 않는다로 지으신 거겠고요. 타인의 고통을 감지해서 자신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건 인간의 고귀함을 증언하는 최후의 방어선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고통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고통. 그 지극히 감각적인 고통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한강 작가가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소설 후반부에서 인선은 제주도 집에 와서 경아에게 어머니의 스크랩과 자료들을 펼쳐 보이며 어머니의 사연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상상인지 모호하다고 했었는데요. 분명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던 인선이 바로 다음날 제주도까지 멀쩡하게 내려올 리도 없고 게다가 그날은 폭설로 비행기가 모두 결항되고 전기가 끊긴 날이었거든요. 어떤 독자들은 경아가 폭설 속에 인선의 집을 찾아가다가 동사를 해서 경아 역시 산 사람이 아니라 혼이 아니냐는 추측도 합니다. 어느 쪽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인선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굉장히 명확하고 역사적인 자료라서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계절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 폭설이 쏟아지는 겨울, 제주도로 끝나는데요. 눈 오는 장면이 정말 많고 눈을 공들여 묘사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처음에는 새들이라고 생각했다. 흰 깃털을 가진 수만 마리 새들이 수평선에 바싹 붙어 날고 있다고. 하지만 새가 아니다. 먼 바다 위에 눈구름을 강풍이 잠시 흩어놓은 것이다. 그 사이로 떨어진 햇빛에 눈송이들이 빛나는 것이다. 소설을 읽는 내내 한겨울 속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걸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입니다. 한방눈의 영롱한 결정들은 온 세상의 소리를 흡수한 듯 하고요. 눈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지 모를 땅과 하늘의 경계가 사라진 그런 날 말이에요. 작가는 눈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아픈 과거의 상처를 덮어주는 사랑처럼요. 이 소설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나? 가슴에 활활 일어나는 불이 없다면.
기어이 돌아가 껴안을 내가 없다면. 이 소설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길 바란다고 했던 작가의 말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고, 헤어지지 말고 작별해버리지 말자고 하는 다짐은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인선 어머니가 오빠를 찾아 평생을 추적하고 헤맨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올바로 서게 하고 올바로 행동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말은 그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종이소리는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름답고 처연한 문장들, 한 단어 한 단어 나지막히 우리에게 건네는 한강 작가의 책에 오늘 한번 푹 빠져보면 어떨까요? 종이소리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